침묵은 동의의 의미이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침묵의 의미와 침묵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말하는 즐거움 LBC 화수강좌, 오늘은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침묵은 동의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침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침묵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의미라고 좀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침묵은 크게 구분을 했을 때 네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의의 의미? 물론 있습니다. 내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너무 동의를 해서 그 말을 어떻게 행동할지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말이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서 대답할 필요조차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죠. 동의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립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립이라는 거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동의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단순히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누군가가 온다거나 내가 의사결정을 미뤄놔야 된다거나, 아니면 거절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반박할 여지조차 없는, 그리고 이거를 뭔가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리고 네 번째는 감정적인 변화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쫄아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내가 너무 주눅 들어있는 상태, 아니면 우울한 상태, 아니면 너무 황당한 상태, 아니면 너무 분노해버린 상태, 이런 감정적인, 극단적인 감정적인 변화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침묵을 어떠한 하나로 규정을 해놔버렸을 때 그 상대의 침묵과 내가 그 상대의 침묵을 이해한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나는 당연히 침묵을 동의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맞춰서 관계를 계속 이끌어 갔는데 그 상대는 거절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중에 저는 무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대가 침묵을 했을 때 내 기준으로 그 침묵을 편한 대로 해석해버리면 안 됩니다. 상대가 침묵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활용해서 상대의 침묵을 알아내야 돼요. 어떤 의미였는지. 물론 가장 좋은 건 상대가 말을 하지 않고 내가 그 상대의 진실을 캐치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10년을 같이 산 부부들도 그 상대의 속마음, 자기 배우자의 속마음을 알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먼저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분노했다거나 우울해있다거나 뭔가 주눅 들어있다거나 이런 거는 기본적인 바디 랭귀지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고민하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건 생각보다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 제 말이 혹시라도 어떠한 제 말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든 아니면 다른 조언해 줄 게 있으면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 말에 혹시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좀 맞춰볼게요. 아니면 제 말이 혹시라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뒤에 붙는 말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야, 너 속마음 좀 말해봐. 왜 그래?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당신을 어떻게 불편하게 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당신이 혹시라도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라. 당신의 의견을 말해라. 그래서 좀 판을 깔아주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최대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진짜 속마음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상대를 뭐 총을 들고 협박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협박성으로 상대를 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의외로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상대의 침묵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 상대를 억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 침묵은 더 침묵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상대가 침묵할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침묵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바디랭귀지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침착하게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면서 질문을 하세요.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상대가 그 침묵에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 사람이 이런 문장에 침묵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기억을 더듬어서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주는 정보가 뭔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소 모습과 비교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하면서 상대의 침묵을 알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침묵을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침묵은 언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어느 때 침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입장을 숨겨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견해를 숨겨야 될 때가 있고요. 감정을 숨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숨기거나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때, 드러내지 않아야 할 때 침묵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관계가 무던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일종의 인내이기 때문에 그런 인내는 실은 여러분들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요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심을 얻는 것, 그리고 관심을 피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제가 만약 이렇게 침묵을 중간에 넣었을 때, 혹은 여럿이 있을 때 무언가 내가 긴 침묵, 뭐 너무 긴 침묵 아니고 1시간, 2시간 이렇게까지 가지라는 거 아니고 그런 식의 퍼즈에 가까운 침묵을 주었을 때 사람들은 내 말에 집중해요. 관심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침묵으로 넘어갔을 때, 아, 요즘에 그거는 이제 괜찮은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 그냥 괜찮다고 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사람들은 네가 알아서 원하는 대로 해석해라 라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그 일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뭔가 그거에 대해 슬픈 상황일 수도 있지만 굳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나한테 관심을 갖지 마라 라는 의미를 두는 거죠. 그리고 친한 사이에서의 침묵은 실은 상황을 더 진지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더 편안함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침묵이 편안함?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친한 사이에서는 우리끼리는 뭐 이 정도는 알잖아 라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서로에게 편안함을 줄 수도 있어요. 침묵은 다양한 각도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아, 내가 저번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너 이번에 걔랑 헤어졌다며?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아우, 나를 걱정해줘서 고맙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아, 뭐 저런 소문을 굳이 듣고 와가지고 내 앞에서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만약 그런 것에 내가 물어보고 싶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을 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내 이야기에 상대가 집중을 해주겠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상담을 하든 조언을 해주든 아니면 위로를 해주든 더 그 말의 위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실은 침묵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안다고 해서 아는 척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침묵이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말을 가르치는 사람이 침묵하라라고 오늘 또 짧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어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침묵을 잘 활용하는 게 본인의 무게감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실은 자기의 존재감을 죽이는 일이지만 침묵을 적절히 활용하려면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런 대화의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은 침묵하고 있어도 바디랭귀지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순간도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실은 침묵은 굉장히 효율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침묵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상대의 침묵을 최대한 깨트리는 혹은 그 침묵의 진위를 찾는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굉장히 위력적인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이 침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매주 일요일 오프라인 화술 강좌, 화술 실습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른 요일에는 여러분들의 그 수준과 필요성에 맞춰서 화술 강좌 커리큘럼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심리 상담, 화술 상담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언제라도 원하신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에 올라가면 공지 올라가고요. 네이버 카페 LBC 방송국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 아니면 제 개인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려도 꼭 문의를 주세요. 네. 제가 뭔가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